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이제는 서울이나 인근 수도권 핵심 지역에 먹거리가 다 떨어져서인지 규제를 피해 비규제 지역에 집을 사자고 하며 수도권에서 멀리 벗어난 지역들에 대한 뉴스들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던 강원도 춘천은 최고 청약 경쟁률을 경신했다고 하고 경강선 여주 원주 연장 복선 전철 사업에 예비 타당성 통과로 서울 및 수도권 진입이 1시간대로 빨라지면서 원주에 큰 호재가 되고 있다고 하죠. 과연 비규제 지역과 교통호재로 미분양의 얼음을 깨고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강원도는 그간 분양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는데요. 인프라가 몰려있는 주요 도시인 원주, 춘천, 강릉, 동해 총 4개의 지역이 미분양 관리 지역에 지정되었기 때문이죠. 강원도 전체의 미분양인 7,382세대 중 원주, 춘천, 강릉 3개의 도시에만 각각 2,983세대, 950세대, 510세대의 미분양을 가지고 있어 절반 이상이 몰려있으며 악성 미분양 역시 전체 730세대 중 원주에 55세대, 춘천 208세대, 강릉 164세대로 절반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에 지정될 만하죠. 특히 춘천의 악성 미분양은 2012년부터, 강릉의 악성 미분양은 더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소진될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요. 과잉 공급으로 문제가 많고 청약 자체도 많이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규제 지역의 신축 아파트라고 해도 위험성이 상당히 크죠. 교통호재도 경강선 여주 원주 연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미 KTX로 서울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는데 판교 방향으로 노선이 더 생긴다고 한들 약간의 편의성이 좋아질 뿐 집값이 뛸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됐는데요. 당장 경강선 여주역만 봐도 더 가까운 입지임에도 이미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던 만큼 거리가 더 먼 원주, 강릉까지 연결된다고 해도 특별한 수요가 몰릴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럼 각 도시별로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원주시인데요. 기존 원주 시내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로 인해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하지만 이렇게 국가에서 개발하는 도시가 2개나 들어오고 있음에도 투기 수요가 들어올 만한 입지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 지역이 아님에도 오히려 파리 대책 이후 하락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작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네요. 아직 자족시설 유치나 생활인프라가 부족하여 실거주 메리트도 크게 없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형성되었던 원주 시내의 상권 점포들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로 수요를 나눠 먹으니 원주 시내의 상가 공실률은 24%에 육박하고 있는 상태이며 반대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상권 역시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은 매한가지죠. 특히 혁신도시의 상가들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공실률이 무려 57%나 되며 텅텅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중 절반 이상인 50.8%가 기러기 아빠이고 저녁이나 주말엔 가족들을 보러 타지로 나가는 등 열악한 거주 환경으로 사람들이 도시 외 상권을 이용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지역 주민들이 타 혁신도시들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유입되었음에도 원도심과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공서나 병원 등의 인프라를 이용하기도 매우 불편하니 여러 인프라가 갖춰지기 전까지 유령 도시로의 면모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네요. 기업도시 역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진 다음 달인 2008년 10월 착공식을 가졌기 때문에 초반에 분양이 안 되어 애를 먹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결국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얼마 전에야 원주 기업도시 준공식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타 원주 도심들과 같이 상가 공실과 아파트 미분양이 심각해 도시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죠. 현재 상황은 지식산업용지 45개 필지 중 면적으로 76%가 분양되었으나 22개의 필지에 50여 개의 업체만이 입주했으며 나머지 6개 필지는 공사 중 13개 필지는 미착공인 상태고요. 이렇게 기업도시니 혁신도시니 타이틀만 거창했지 내실이 약하니 아파트 청약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요. 우선 원주 기업도시의 경우
작년 초에 분양했던 이지도원 2차도 미달이 나는 등 청약시장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양권 거래도 전부 발코니 확장 비용을 더한 2억 4,900만원으로 거래된 무피 거래만 있고, 나온 매물 역시 마피, 무피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띄는 등 프리미엄은 꿈도 못 꿀 상황이네요. 혁신도시에 분양했던 B1블럭 역시 1순위 미달이 나는 등 저조한 성적표에 오명을 벗지 못했고요. 반면 구도심에 올해 3월 분양한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는 최고 6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실제로는 4단지 195세대 중 84A 타입인 39세대만이 말 그대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을 뿐, 나머지 1에서 4단지 2656세대 중에서 경쟁률이 낮거나 미달난 세대들도 있었죠. 뚜껑을 열어보면 18% 수준의 계약만이 되었고, 결국 다시 썼다는 역사는 청약 경쟁률이 아닌 약 2100여 세대의 미분양뿐이었네요.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원주 시내를 둘러보면 단구동 한신 휴플러스, 무실 휴먼시아 6단지 등 전체적으로 보합세이지만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도시 역시 가장 먼저 입주한 원주 롯데캐슬 더퍼스트 1차 전용 84제곱미터가 최근 2억 3,900까지 떨어지고,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와 2차 모두 소폭 하락하는 등 전체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가장 정주 요건이 안 좋은 혁신도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푸른숲 LH 11단지, 중흥 S클래스 프라디움, 힐데스하임 5단지 등 대부분의 단지들이 최근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등 대형 택지지구들이 개발되었던 원주는 이로 인해 인구수와 세대수 모두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결국 과잉 공급으로 미분양이 속출하고 매매가도 하락하는 등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는 것이 원주시의 현황이죠. 두 번째로 보실 지역은 춘천인데요. 춘천, 속초, 동서와 고속철도라는 교통 호재가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강원도 내부로만 도는 교통이기에 큰 메리트는 없는데요.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더 좋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자족시설이 부족한 춘천으로는 기존의 경춘선 위주로 발전되는 형국입니다. 2억 5천대에서 2억 8, 9천만원대로 성황리에 분양되었던 이편한 세상 춘천 한숲시티는 올해 6월부터 분양권 거래량이 급증했고, 가격 역시 3억 1,600에서 3억 3,800까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입주 물량으로 전세는 2억 3천가량의 매물들이 나오고 있으며, 아무리 비규제 지역이라고 해도 1억이나 되는 큰 갭에 황금성도 부족한 춘천이기 때문에 더 오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이번에 들어온 춘천 롯데캐슬 위너클래스 역시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3억 2,500에서 3,800만원 수준의 높은 분양가로 분양했음에도 6.74대 1이라는 경쟁률로 1순위 마감을 하여 강원도 치고는 양호한 성적을 이어가며 최근 분양시장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춘천의 경우 30평대 아파트 중 1억대가 바로 인근에 있을 정도로 가격 편차가 심합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퇴계 이안의 경우 5월에는 2억 4천에서 12월에 2억 3,900으로 2억 3, 4천 사이에 보합세가 유지되었고, 소양로 2가 이편한 세상 춘천 전용 84제곱미터 역시 올해 6월 2억 6,500에서 11월 2억 5천까지 1,500만원가량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비규제 지역에 들어오는 신축이라는 메리트 외에 딱히 비쌀 이유가 없는 게 춘천의 분양 현장들이지만, 최근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3억대로 분양권 거래가 되고 분양가 역시 3억대를 기록하며 거품이 끼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전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분양가는 높아지니 분양가 규제를 피한 건설사들이 설치는 게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네요. 현재는 성황리에 분양되고 있지만 굳이 이 비싼 가격에 분양받거나 분양권을 사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마지막으로 보실 강릉의 경우 예전부터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아파트 신규 분양을 내년 8월까지로 제한하고 조합 아파트에도 주의를 당부하는 등 공급을 억제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을 보면 유천지구 우밀인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작년 말부터 평균 3억 3천에서 5천 사이의 가격을 유지하며 꾸준히 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근 아파트들은 입주를 시작하면서 다른 지역들과는 다르게 유천지구 중심으로 거품이 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동 이편한 세상의 경우 8월 2억 6,500에서 11월 2억 5천으로 1,500만원가량 가격이 하락하는 등 다른 강릉의 지역들은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신규 택지지구인 유천지구만 소폭 상승하는 상황이죠. 기타 분양권의 경우 이번 달 말 입주를 앞둔 송정동 강릉 아이파크를 보면 바다 조망이 잘 나오는 고층 위주로 3억 이상의 거래가 나오기 때문에 월별 등하락은 고층이 얼마나 거래되었느냐에 따라 다르며 전체적으로는 보합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분양시장을 보면 작년 5월 가장 최근에 분양한 강릉 유천 유승안내들 더 퍼스트가 청약 경쟁률 4.1대 1로 1순위 당해 마감을 했는데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 2억 9천대로 결코 저렴하게 분양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미분양이 있고 조만간 공급 제한까지 발표된 상황에서의 새 아파트가 겨우 마감했다는 뜻이니 당분간 미분양 문제가 해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네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및 교통 호재들을 통해 강원도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띄우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중이나 열악한 입지에 부족한 인프라, 자족시설의 불확실성 등 실거주가 들어갈 메리트가 받쳐주지 못하니 투기 수요들에게도 외면받고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강원도의 세 개의 대도시의 현황이네요. 오히려 원주의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비슷한 시기에 추진하다 보니 서로의 수요만 나눠 먹으며 오히려 강원도의 미분양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죠. 결국 교통 호재도 크지는 않은 요소였으며 부족한 인프라는 언제 갖춰질지 예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이고 꾸준히 미분양도 많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저 부족한 교통 호재와 비규제 지역으로 호도하며 비싸게 분양하고 있는 꼴인데요. 현재 미분양부터가 해결되지 않아 신축 아파트의 효과도 한계가 있으며 단지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B까지 붙으며 떨어지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세종특별자치시처럼 국가에서 특별히 찍어서 개발하지 않는 이상 자체적인 인프라 부족으로 미분양의 무덤 타이틀을 지켜가며 끝없는 추락 역시 꾸준히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노후에 아니면 직장을 따라 강원도에 이사하시려는 분들 역시 신도시 프리미엄, 신축 프리미엄 및 투기 수요 유도를 통해 책정된 건설사들의 고분양가가 정상화 이후 안정된 뒤 보시는 것이 최근 일부 단지에 끼고 있는 거품을 피해 그리고 인프라 부족으로 더욱 떨어질 가격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때 사시는 게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